여보, 민준이 고모가 민준이 안 데려간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민준이 유산 고모가 가로채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할게요. 당연히 유산은 큰아빠인 내가 관리해야지. 고아가 될 뻔한 걸 우리가 걷어준 건데 우리한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될 거야. 다녀왔습니다. 그래, 씻고 밥 먹어라. 밥이 없구나. 밥이 없으니까 컵라면이라도 꺼내 먹던지 해라. 밥 생각 없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버르장머리 없는 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큰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지금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수성가하셨죠. 그래서 큰 집을 포함한 친척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며 챙기셨습니다. 형, 첫째 등록금 방금 보냈어. 매번 이렇게 애들 등록금까지 보내주니 너무 고맙다. 형으로서 면목이 없구나. 형,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그래서 명절 때마다 큰 집에 가면 저희 가족을 잘 챙겨주셨죠. 아버지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그걸로 끝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덤프트럭에 의해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민준아, 이제 정신 좀 드니?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은요? 그날 사고로 다 죽고 너만 살아남았어. 너라도 살아남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쩌겠니. 넌 이제부터 내 친아들이나 다름없어. 어서 빨리 기운 차리거라. 고아가 된 저는 친척들 중 어느 집에 머물지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애비애미는 다 죽었어도 민준이 남부럽지 않게 내가 잘 키울 거고 둘째가 남긴 유산은 잘 보관했다가 민준이가 다 커서 성인이 될 때 그때 다시 돌려줄 테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도록. 고모 식구들과 외가 친척들에게 저를 친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선언하셨고 친척들 모두 큰 집에서 사는 것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사촌형과 저를 차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술만 드시면 저를 괴롭혔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으로 값비싼 외제차에 새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사업까지 시작하셨죠. 큰아빠가 몇 배로 빌려서 통장에 넣어둘게. 민준이가 성인이 되면 다 돌려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하지만 큰아버지의 사업이 망해가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남은 유산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고모에게 알렸는데요. 오늘 맘대로 쓰면 어떡해. 오지랖 떨지 말고 참견하지 마. 고모의 말에 화가 나신 큰아버지는 민준이 키워줬으니 둘째 재산은 다 내 거야. 지금껏 키워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민준아, 이제는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거라 하시며 무일푼으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큰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큰 집에서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저를 안타깝게 여긴 고모는 저를 고모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큰 집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고모의 도움으로 대학교까지 무사히 학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회사에서 경험을 쌓아 퇴사를 하고 모아온 적금으로 작은 벤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어 승승장구해서 매스컴도 타게 되었죠. 아빠 닮아서 사업도 참 잘하는구나. 장하다 대조카. 고모는 성공한 제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소식을 접한 큰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저를 찾아오셨어요. 민준아, 이렇게 반듯하게 성공한 걸 보니 자랑스럽구나. 도박에까지 손을 댄 큰아버지는 가로채간 유산을 모두 탕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한 번만 도와주라. 몇천만 원이라도 주면 안 되겠니? 사업도 잘 되잖니. 10원도 못 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천하의 고아를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뭐? 그만 꺼지라고? 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 몇천을 못 주겠니?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예전에 저한테 했던 일 다 잊으셨어요? 그때 일은 다 잊어버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린 가족이잖아. 가. 소리 그만하시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네가 사람이냐? 큰아빠한테 정말 이럴래? 너한테 오는 게 나는 뭐 좋아서 찾아온 줄 알아? 안 그래도 잘 찾아오셨어요. 아빠 유산 문제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유산 반환권으로 소송 준비 중입니다. 뭐? 소송? 네. 그동안 흥청망청 쓰신 아버지 유산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받을 거고 그동안의 이자까지 모두 반환하셔야 될 거예요. 민준아, 큰아빠가 잘못했다. 매정하게 그러지 말고 소송만은 하지 말아주라. 네가 소송까지 걸면 우리 식구 거지꼴로 살게 된다고. 거지로 살든 말든 그쪽 사정이고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네요. 결국 소송에서 이기게 되어 사이다를 시전하게 되었습니다. 딸, 깼어? 아빠 일 갔다 올 테니까 동생 잘 돌보고 있어. 네, 아빠 다녀오세요. 평소 공무원 일을 하시는 아버지는 눈이 오는 날엔 눈을 치우시고 염화칼슘을 뿌리셔야 하기 때문에 새벽별을 보며 일하러 가십니다. 눈이 제법 많이 오네. 아버지는 눈이 오는 새벽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에 치여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참 딱하네. 엄마 없이 큰 것도 딱한데 아빠까지 저렇게 되었으니 에휴, 둘째도 아프다던데. 둘째가 아파요?
희귀병인가 봐. 근데 더 안 좋아졌다고 하던데. 이제 애들은 누가 돌보나? 조부모도 안 계신 것 같던데. 아빠가 돌아가시자 동생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보고 싶어. 그래, 누나가 꼭 찾아서 만나게 해줄게. 동생이 어릴 때 많이 아팠는데 동생은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도는 엄마 때문에 아빠와 크게 싸우시고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가셨어요. 그런 엄마를 다시 찾는다는 게 싫었지만 동생을 위해 어렵게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겨우 알아냈습니다. 저 은지예요. 아빠 돌아가셨다며?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동생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나더러 병간호라도 하라고 전화했니? 그게 아니고 동생이 보고 싶어 해요. 난 보고 싶지 않구나. 이제 와서 만나서 뭐 하겠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어릴 때 그렇게 가시고 연락도 없으셨잖아요. 이러려고 전화했니? 아기 때 너희 뭐 그냥 큰 줄 알아? 그때 수화기 너머로 한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 하시며 엄마는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죠. 미안해. 수소문 해봤는데 엄마 계신 곳 아무도 모른대. 상심이 큰 동생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망보험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보험금 수령인을 저로 지정해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은석이가 죽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엄마랑 만나서 얘기하자. 싫어요. 갑자기 왜 만나자는 건데요? 은석이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잖아요. 엄마도 사정이 있었단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사실 엄마는 새 가정이 있단다. 그리고 아이도 태어났지. 너에겐 배다른 남동생이겠구나. 그런데 그 아이는 너희의 존재를 몰라. 그래서 전화를 급하게 끊을 수밖에 없었단다. 엄마의 사정을 듣고 보니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지내기 어렵겠구나. 불편하더라도 우리 함께 살자. 엄마가 너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엄마 노릇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저씨도 너를 딸처럼 생각할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렴. 마음이 약해진 저는 엄마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용돈도 주시면서 잘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랑 아저씨가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정식으로 너를 딸로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법적으로 새 아버지도 생기고 말이야. 생각해볼게요. 그래, 생각해보고 말해줘. 그렇게 엄마와 아저씨는 외출을 하셨고 저와 이복동생만 남게 되었죠. 동생 밥도 챙겨주고 거실에 나와 쉬고 있는데 누나, 부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아빠가 누나한테 보험금이 많이 생겨서 누나가 곧 부자가 될 거라던데? 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 참,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해봐. 누나가 포카 2박스 사줄게. 진짜? 진짜? 누나 금수저 맞구나. 엄마가 그러는데 누나랑 같이 살면 그 돈이 다 엄마 돈이래. 그러면 나도 금수저라던데? 저는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떼고 모르는 척 하기로 했죠. 한참 후 엄마랑 아저씨가 외출하고 돌아오셨어요. 엄마와 아저씨는 저를 불렀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네, 저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렴. 네, 저 좀 나갔다 올게요. 그래, 많이 놀다 와. 저는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부자네. 미성년자라서 보험금을 법적 대리인이 가져가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은지 부모가 되는 거잖아? 그쵸. 이제 그 보험금은 다 우리 돈이죠. 내가 뭘 했어요. 저게 순진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보험금 생기면 뭐부터 하지? 뭐부터 하긴? 곧 성인인데 같이 살 필요 없잖아. 고시원 살 돈만 주고 내보냅시다. 고시원은 좀 그렇고... 뭐라고요? 돈이 그렇게 좋아요?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니고 이제부터 저에겐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은지야, 그게 아니야. 엄마랑 다시 얘기하자. 응? 들을 얘기 없고요. 엄마한텐 단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김치국 마시지 마세요. 엄마가 보험금을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집을 나왔고 고모에게 보험금을 맡겼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고모는 바로 보험금을 모두 돌려주셨죠. 엄마는 아저씨와 또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많이 아픈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 좀 보내주겠니? 언니, 돈 없으면 그만 가세요. 이제 도박도 하시고 거짓말도 더 잘하시네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번호를 차단했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저 아줌마 뭐 하는 거야? 헐, 쎄나봐. 미친. 화장실이 바로 옆인데? 귀찮은 건 알겠는데 저건 좀 아니지. 진짜 어이없다. 신경 끄고 수영이나 해야겠다. 휴, 을 어디에 버리지?
아, 좋다. 하늘도 맑고 심지어 구름도 이뻐. 아, 공기도 뭐야, 이거 어쩌나. 에그머니나, 학생이 왜 거기서 나와? 애 버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수영하면 어떡해? 아줌마, 지금 수영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제 얼굴에 뿌리셨어요. 그럼 어디에 버려? 버릴 곳이 여기밖에 더 있어? 애 좀 맞은 거 가지고 난리야. 아줌마, 이 냄새 어쩔 건데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 같은 소리하고 빠졌네. 얼굴에 묻었으면 그냥 물에 씻으면 되잖아. 사방이 물천지인데 아우 정말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아줌마, 좀 화장실에서 써야죠. 그리고 친구 얼굴에 실수로 부으셨으면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야, 버리는 거 내 마음인데 왜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는 아줌마 맘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여기 이렇게 버리면 안 되죠. 다른 분들도 함께 노는 곳인데. 그리고 수영하고 있는데 왜 얼굴에 버리냐고요. 더럽게. 내가 알고 그랬어? 물이 흐르잖아. 그러니까 버리지. 어차피 흘러 내려갈 거 아니야. 야, 너 어디서 어른 앞에서 인상을 쓰고 그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 앞에서 까지 없이. 그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아니 왜 싸워? 할아버지, 저 아줌마가 애기 엄마? 내가 들어보니까 애기 엄마가 잘못했네. 어서 학생에게 사과하쇼. 네가 뭐라는 거야? 어르신, 내가 왜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늙어서 발 닦고 잠이나 진짜 왜 이런 데 나와서 피곤하게 훈수질이야? 보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하잖소. 내가 되게 며느리도 아닌데 왜 참견이냐고요? 지금 뭐라고 했소? 아,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다 늙어서 주책이야 정말. 학생들, 나 혈압 올라서 그만 가야겠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촌형을 불렀습니다. 아, 참고로 사촌형은 유도 2단, 킥복싱 3단, 주짓수 2단입니다. 사촌형에게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하고 빨리 와달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사촌형이 왔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나 불렀어? 삼촌? 긴 말 안 할게요. 긴 말해도 되는데. 싸움 커지기 전에 애들한테 빨리 사과하세요. 에휴, 누가 싸움을 했다 그래. 싸움 같은 거 안 했어. 진짜야. 말로는 안 되겠네. 사촌형은 근육이랑 문신한 거 아줌마에게 보여줬죠. 아유, 왜 그래 삼촌. 내가 사과할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 잘못했네. 학생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그게 하필 학생 얼굴에 맞아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학생들. 그리고 그만 가봐도 될까? 하면서 그 아줌마가 쫄렸는지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진상 처음 보는데 어쨌든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